시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해서 판결할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제도. 우리에게는 배심원이라는 단어가 더 익숙한 이 제도가 시행된 지 벌써 12년이나 흘렀다고 합니다. 네, 청주지방법원은 이 제도 실시 이후 국민참여재판을 적극 도입하고 있는데요. 이 대법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주지법의 국민참여재판 실시 비율은 50%로 전국 법원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청주의 상황은 이렇지만은 아직 시행률이 너무 적다라는 지적도 있고요.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은데요. 이상대 PD의 시선 오늘 이 시간에는 12회를 맞은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들여다봤습니다. 지난 3월 청주시청 비서실에서 타부서 여직원인 B씨에게 확진자가 여기 있네라고 말한 A씨. A씨의 말에 심한 모욕감을 느낀 B씨는 경찰에 A씨를 고소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7명의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해 벌금 100만 원, 그러니까 유죄를 선고한 겁니다. 법은 국민의 상식이어야 한다. 국민참여재판제도를 가장 잘 표현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법원과 국민이 함께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판결을 위해 도입한 국민참여재판제도. 하지만 앞서 보신 사건처럼 우리나라의 경우 법적 구속력은 없는 권고적 효력에 불과해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곤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배심원의 기회. 여러분은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배심원 입장!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될 수 있는 배심원. 지금 화면을 보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도 배심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들 유죄라고 정말 확신할 수 있어요? 난 모르겠어요. 영화의 대사처럼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의 유무죄를 만장일치로 판결해야 하는 배심원. 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들은 법관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에 대해서 유무죄를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정한 양형을 토의하게 됩니다.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도부터 시행되었는데 국민의 사법 참여와 법원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연수 앞을 지나갔던 유일한 인물인 62살 김모 씨가 범인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렸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현행법상 국민참여재판은 범죄 여부를 판단해야 할 형사사건에 한해 진행됩니다. 피고인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것이 절차지만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상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거나 사안의 성격상 단기간에 이루어져야 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에는 부적절한 사건의 경우에는 배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통계 결과를 보면 가령 10건을 신청하게 되면 그중 2건 정도는 법원이 배제 결정을 하고 있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성년자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유도 금메달리스트 왕기춘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배제되기도 했습니다. 또 신청 건수의 40% 정도는 피고인이 직접 철회하기도 합니다. 즉, 전체 국민참여재판 신청 사건 중 40% 정도만 진행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심판하는 법관의 독립성을 존중해 왔습니다. 국민참여재판 역시 이에 따라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으로 알고 계신 것들이 이제 저희 국민참여재판 같은 경우에는 배심원들이 한 판결 결과가 법원을 기속하지 못한다.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시행되는 배심제는 검찰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기소 여부를 묻는 대배심과 이후 유무죄 여부를 결정하는 소배심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법관은 그 판결에 기속됩니다. 이와 달리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에서는 일반 국민인 참심원이 재판부 일원으로 참여해 법관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판결하는 참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두 제도와 달리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제도는 법적 기속력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권고 의견을 내는 정도인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일부에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지만 법원은 통계로 볼 때 도입 취지에 맞는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 판결 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기 위해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하고 판결문에도 그 부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난 10년간의 통계 분석에 따르면 그 배심원의 판결 결과와 법원의 판결 결과가 약 93%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 비록 기속력은 없지만 법원이 배심원의 판결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법부를 불신하던 시각도 배심원으로 참여하고 난 후에는 많이 해소된다고 합니다. 10년간 약 2,200건 정도의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되었고요. 배심원으로 참여한 국민들의 설문 결과에 따르면 그 재판 과정에서 그 배심원으로서의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밝혔고 국민참여재판을 통해서 향후 재판 결과를 보다 신뢰할 수 있게 되었다고 답해 주셨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국민참여재판이 재판의 모든 과정이 공개된 곳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판 중심주의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면 서류 재판이라고 할 정도로 뭐 4,000쪽, 5,000쪽 뭐 이렇게 간다고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보통 소송 서류 보면. 근데 그런 게 다 일반 배심원이 와서 한정된 시간 내에 그 판단하기에는 그 법관이 아닌 일반 국민 평범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어떤 법리적인 것도 쉽게 중점을 어디다 둬야 될지를 선정한 다음에 그걸 그 공판에서 제기를 하고 상대방에서는 거기서 반박을 하고 하니까 이런 우리가 원래 지향했던 형사소송법을 한번 크게 개정하면서 우리가 공판 중심주의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전부터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기여하는 측면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우리나라 사법부와 국민의 간격을 좁혔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만 사실 제대로 정착되려면 아직 멀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아직도 국민참여재판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국민참여재판이라고 여쭤보면 잘 모르다가 배심원제라고 하면 알아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만큼 사실 이게 자리를 전혀 못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한 기사를 찾아보니까 2019년도 조사 기록이 이 국민참여재판의 실행률이 1.7% 정도 된다고 해요. 1.7%라는 건 사실상 거의 없다는 얘기죠. 이렇다고 한다면 뭐 지금 성과는 거의 없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처음 시행된 2008년의 시행률은 1.5%, 이후 가장 최근 집계된 2017년의 시행률 역시 1.5%로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것인 만큼 그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행률을 높이는 것. 첫 번째 방법은 기속력을 강화하는 겁니다. 일단은 국민참여재판의 1% 남짓한 참여율을 좀 전체 재판에서요 비중을 어떻게 하면 높일까 고려하면서 기속력 국민참여재판의 기속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첫 단추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한 법과 법관의 양심에 따른 재판이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일치한다고 단언할 수 없는 만큼 엘리트 판사 위주의 재판을 개선하는 것도 국민참여재판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이며 이를 위해서 국민참여재판에 맞는 형사법 개정도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우리는 살인죄 하면 그냥 살인죄 통상적으로 똑같이 그게 살인의 정도, 잔혹성, 고의 정도가 얼마나 심한가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일률적으로 법정형을 정해놓고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정해놓고 법관이 그 안에서 양형이라고 해서 이제 그 상황을 봐서 정하게 돼 있는데 이런 재량의 폭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국민참여재판에 어떤 출발 취지를 생각할 때 이걸 줄인다고
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거든요. 또한 국민참여재판을 피고인의 선택에 맡길 것이 아니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결과의 구속력 때문이 아니라 배심원제의에 참여를 하는 것 자체가 선택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실효성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형사 합의부 사건으로 되어 있는 사건들은 이제 대부분 특정 사건을 제외하고는 당사자인 피고인이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피고인들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 국민들도 잘 모르지만 피고인들은 더욱더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뭔지를 모르죠. 그리고 했을 때 나에게 어떤 결과를 미치는지를 전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여론재판을 우려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다 보니 결과나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이로 인해 점차 시행률이 적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 효과를 알 수 없으니 결과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실제로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일반 재판보다 항소율이 높습니다. 우리가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국민에 의해서 실행한다는 그러면서 이게 정착돼서 안정된 제도가 아니라는 인식이 심어 있기 때문에 그 피고인 입장에서는 그냥 자신이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덜컥 그 선택해서 진행하다가 그 자기가 예상했던 게 안 나오면 안정적인 제도가 아니고 선택적이고 뭐 권고적 효력만 있고 뭐 이런 거였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권위가 없는 거죠. 이런 허점을 이용해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성범죄자들의 감형도구로 이용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성범죄의 일반 재판 무죄율은 2.4%인 반면 국민참여재판 무죄율은 18%나 됐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는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유죄의 주된 증거이고 그리고 그에 따른 반박을 할 가능성이 많이 낮아진 상황에서 이제 당사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제 피고인들은 유죄에 유리한 증거들을 감정적으로 또는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호소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지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죄로 판결되는 경우들이 꽤 많아졌고. 국민참여재판이 사회 변화에 따른 국민들의 눈높이와 상식을 법이 수용해 가는 과정인 만큼 더 진보적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쪽으로 선택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국민참여재판을 적극적으로 이제는 이걸 사실 메인으로 써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사회적 공감이 됐다면 웬만한 이제 일반적인 어떤 형사사건에 있어서의 지금처럼 딱 정해진 사건들은 무조건 배심원제로 가게 하는 이런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사회의 승리라며 호기롭게 시작된 국민참여재판제도. 이 제도의 도입은 분명 우리 사회를 한층 성숙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12년이 흐르는 동안 이 제도는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법과 국민의 간극을 줄여나갈 국민참여재판제도가 그 효과를 다하고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좀 더 과감한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